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러린에 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약간 조금 일정을 살짝 바꾸려고요. 원래는 이제 카본 나노 파이버 두 번, 플러린 두 번, 다이아몬드 한 번, 멀티 컴포즈 이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카본 파이버랑 플러린에 대해서 그래파이트나 그래핀 또는 CNT만큼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오히려 이제 각각 시간에 파이버랑 플러린, 다이아몬드 그리고 이제 물질 캐릭터라이제이션. 물론 제가 기존에 알려드렸지만 조금 더 이제 카본 재료를 분류하는 방법이 아니라 여기서 캐릭터라이제이션은 카본과 비카본을 나누는 기준이 아닌 이 카본 나노튜브 파이버는 이제 저 그래파이트 기반이니까 파이버 나노튜브 그래파이트 플러린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이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분석으로 얘네들을 나눌 수 있는지 물론 그 안에 기존에 했던 분석 툴들이 들어가지만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왜 이런 식으로 픽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캐릭터라이제이션 하고 그리고 이제 멀티 컴포짓 어떻게 보면 얘네들을 다 섞거나 아니면은 이 물질을 실제로 산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테크놀로지 쓰는가 기존에는 그래파이트 자체를 상용화시키기 위한 방법 그래핀을 위한 방법 파이버 자체를 위한 방법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다면은 멀티 컴포짓에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카본 물질만 쓰지 않고 카본 물질이랑 이전에 얘기했던 그런 컴포짓 형태, 다양한 컴포짓 형태를 쓰는데 산업에서 실제로 어떤 식의 물질 동향을 따라가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거기서 고민해보고 아직 물론 개발은 안 됐지만 어떤 식으로 개발을 전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파이널 리뷰하고 기말고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는 직종이라면 진짜 하나하나 막 열 처리 온도 그리고 뭐 이제 뭐 예외성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겠지만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카본 물질이 어떤 물질이고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가능성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인지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수업의 흐름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뭐 실험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 저랑 같이 더 얘기하면 되고요. 그래서 저번 거 간단하게 확 넘어가고 리뷰하고 넘어갈게요. 한 10장 정도 되고 신규 슬라이드는 한 30, 한 30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포짓 형태,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서도 얘기할 거지만 이제 컴포짓 형태는 장점들을 보완시켜주는 역할. 그래, 다만 이제 각각의 물질들이 단점도 있겠지만 그 단점들도 공유하기 때문에 항상 득과 실이 있다. 그래서 컴포짓 형태는 주로 이렇게 메탈, 세라믹, 폴리머 이런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이랑도 섞지만 또 반대로 폴리머, 세라믹, 메탈 이런 식으로도 섞는다. 왜냐면은 메탈에서도 수많은 메탈이 금속이 있을 거고 거기서 특정 전도성을 잘 나타내는 물질도 있겠지만 어떤 거는 또 뭐 유연 특성이 있는 금속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성질을 갖고 있는 금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알로잉 시키거나 아니면 화학적으로 이제 알로잉 시키거나 아니면은 컴포짓 형태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나노 컴포짓 형태를 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반드시 반드시 폴리머 세라믹, 이놀게닉, 올게닉 다른 물질들을 다른 카테고리의 물질을 섞는 방법들도 있지만 같은 종류의 물질도 섞는다. 그래서 CNT나 그래파이트 이런 것들도 섞고 실제로 그런 것들도 저희는 다 컴포짓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틀이 되는 거. 이제 저희가 이게 폴리머 뼈대에서 저희들이 세라믹을 넣으면 그건 폴리머 베이스드 나노 컴포짓이고 이제 뭐 세라믹 안에다가 폴리머를 집어넣으면 그거는 어 이제 이제 세라믹 매트릭스 기반의 나노 컴포짓이다. 그래서 이걸 부르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메탈 매트릭스, 세라믹 매트릭스, 폴리머 매트릭스. 그리고 거기 어떤 걸 섞느냐, 파이버를 섞느냐, 파티클을 섞느냐, 플레이크를 섞느냐, 아니면은
섞인 거, 다양하게 섞인 걸 섞느냐, 아니면 라미네이티드 구조, 방막 이렇게 겹겹이 쌓아 올린 구조로 쌓느냐에 따라서 이런 저희들이 통칭 부르는 나노 컴포짓의 형태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카본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이런 프리커서들을 이렇게 탄화시키는데, 이제 기존에 주로 이제 카본 파이버를 만드는 거는 이렇게 폴리머를 잘 뭉친, 잘 겹겹이 뭉친 상태에서 탄화시키는 건데, 이제 여기 안에는 수많은 카본이 존재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래파이트가 제일 많이 존재하긴 해요. 그래서 그래파이트 스트럭처로 있는데, 기본적으로 파이버에는 그래핀 시트도 있고 아모포스 카본도 있고 그래파이트 스트럭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짬뽕된 스트럭처다. 왜냐면은 얘네들을 무작정, 이제 아모포스 카본 같은 경우도 온도를 올려주면은 뭐 그래파이트가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 목적에 맞게,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유연 특성이 없잖아요. 그래파이트들은 왜냐면 Z축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아모포스 카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펑셔널 그룹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성, 저희가 목적에 따라서 이제 목적, 근데 목적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그래핀은 이제 유연 특성도 있고 전도성, 유연 특성 도 있는데, 이제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벗겨지겠죠. 잘 벗겨진, Z축으로 잘 벗겨지겠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얘네들을 잘 휘게 만들려면은 단순히 그래파이트로 무조건 초고온 열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초고온을 할 경우에 얘네들은 전도성은 올라가지만 전도성은 올라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면 특성은 X 낮아진다. 근데 아모포스 카본이면은 사실 전도성은 별로 안 좋겠죠, 사실. 왜냐면 여기 그만큼 유기물, 다른 카본 이외의 유기물들이 많을 테니까. 근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펑셔널 그룹들을 형성하면서 서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서로 브리징이 조금씩 되고 있어요. 브리징이 조금 되면서 뭐 카보나이제이션도 돼 있고, 팔셜 카보나이제이션이죠. 그러면서 적정한 강성과 적당한 전도성, 그리고 이 아로매티시티, 육각형 고리 구조에 의한 뭐 강성도 비스무리하게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카본 파이버를 이제 아모포스 카본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디소더드 카본 구조라고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래파이트와 같은 것도 있지만, 그래파이트 같은 것들이 이제 어느 겹겹이는 그 그래파이트지만, 그 이제 스태킹 돼 있지만, 또 얘네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Z축으로 이렇게 뿔뿔이 랜덤하게 자리 잡은 형태로 되어 있더라.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CNT는 굉장히 그냥, 카본 나노튜브는 진짜 카본 원자의 튜브지만, 이 카본 나노파이버는 애초부터 마이크로 스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원자 이상, 뭔가 굉장히 벌크 스테이트, 카본의 벌크 스테이트다. 그러니까 화학적인 결합보다는 다양한 카본이 응집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더 디펙티브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전극향으로 쓰는 거에 비해서 훨씬 디펙티브해요. 왜냐면은 전극향은, 저희들이 말하는 소위 전극은 전도성이 가장 중점적. 하지만 파이버도 뭐 전극향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섬유 및 음성의 초점을,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파이버로 전극을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도 돼요. 다만 이런 마이크로 스케일로 전극을 만들었을 때 동반되는 그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5로 이제 섬유 및 강성 목적으로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엄청 높은 온도로 탄화 안 시켜도 그 어느 특정 그 유연도나 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비용 경쟁력이랑도 관련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얘들을 만들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제 일렉트로 스피닝으로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요. 패턴을 짜요. 패턴을 이렇게 짜가지고 얘들을 이제 탄화 처리하거나 표면에 이제 뭐야 이거, 표면에 이제 이러한 나노 파티클 같은 걸 붙여갖고 세라믹 같은 거 붙이면 얘들이 강성이 좀 더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속 산화물 같은 거를 붙이기도 하는데, 뭐 금속 산화물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메쉬 라이크하게 일렉트로 스피닝을 해가지고 얘들을 뜸을 들인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여기 안에 일렉트로 스피닝이라는 그 증착 조건 안에, 이게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일렉트로 스피닝이라는 메소드 안에 여기에 기본적으로 폴리머만 뿌리는 게 아니라 몰래 그 폴리머의 그 분자량, 용매, 분자량, 그리고 전도성, 그리고 용매 휘발성, 그리고 점성, 그리고 분자의, 이러한 것들이 이 아래 이런 패터닝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그냥 3D 프린트, 물론 3D 프린터처럼 깔겠죠. 근데 이게 애초부터 여러분들이 와이어 만들 때 진짜 쌀국수 뽑듯이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쌓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교해야 된다. 정교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성, 전도성, 용매 휘발성, 용매 분자량,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용매 같은 경우는 유기용매를 쓰겠죠. 당연히 구분자를 하기 때문에. 유기용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분에 의한 변형이나 온도에 따른 기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때 어, 이런 파라미터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고, 이제 일렉트로 스피닝 바리티브 하면 디스탄스, 볼티지,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주사기로 쭉 짜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전류를 걸어줘서 여기서 필드가 발생해 가지고 이제 필드를 따라서 얘들이 쭈르르르 흐르는 건데, 이제 그걸로 이제 저희가 플로우 레이트를 그 볼티지에 따라서 플로우 레이트 정해지고, 분사되는 그 양이 정해지고, 그리고 여기 컬렉팅 하는 거죠. 뭐 단순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항상 어찌됐건 저희가 이제 어떤 판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기 때문에, 판에다가 올릴 때 이제 폴리머랑 이 폴리머가 어떤 성질을 갖느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표면이 하이드로포빅이거나 필릭이면은 얘네들이 그 어, 특정 규칙성을 가지고 깔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쓰는 탄화시키려는 폴리머랑 일반적으로 PAN 많이 쓰는데, PAN이라는 폴리머와 이제 기판의 그런 인터랙티브 어드이전을 고려를 해야 한다. 어. 그래서 일렉트론 스피닝 기계 보면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거보다 좀 옛날 건 것 같은데, 약간 3D 프린트처럼 얘들이 슥슥슥슥 뿌립니다. 슥슥슥 뿌리고, 이게 애초부터 진공에서 증착하는 게 아니라 상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막 뿌리다 보면 여기 용매들이 말라요. 막 용매들이 마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제한성이 처음에 뿌렸을 때랑 나중에 뿌렸을 때랑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뿌린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아마 필터 만드는 회사들, 이제 필터, PTFE 필터, synthesis, 이런 거 보면 PTFE 같은 필터 같은 경우도 필터가 말 그대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보시죠. 이렇게 PTFE 필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노 와이어로 만들어요. 근데 얘들은 이제
탄화 처리 안 하죠. 왜냐면 얘는 카본 파이버가 아니라 폴리머 파이버니까. 그래서 열 처리를 낮게 해가지고 PTFE 나노 파이버를 만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제 얘들 탄화시키게 되면 카본 나노 파이버가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만들어서 최대한 밀도 있는 그런 파이버를 만드는 겁니다. 네. 뭐 간단하게 이름 하나 더 지울게요. 어, 네. 일렉트로 스피닝이 이렇게 된다 이거고요. 이제 플러린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플러린은 어떻게 보면은 카본 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거는 싱글 본드 또는 더블 본드예요. 이제 ring of 5 to 7 atoms. Discover fluorine greatly expanded number of known allotropes of carbon which had previously been limited in graphite, diamond, and ounce carbon. They have a subject intense research and chemistry, technological application, material science, and electronics. 특히 electronics 전극용 전극용으로 쓰는 건 아닌데 이제 전자기기 쪽으로 많이 쓰이고 나노 테크놀로지로서 많이 쓰인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여기서 분명 얘기했어요. 저는 분명 그래핀이나 그래파이트나 CNT 같은 경우에 아로마티시티를 갖고 있다 했어요. 근데 아로마티시티를 갖고 있으면 T를 갖고 있다는 1.5본딩 디로컬라이즈드 파이 인터랙션 파이 본드. 전 분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싱글하고 더블 본드로 형성되어 있고 링도 육각형이 아닌 5에서 칠각형이다. 그러면 이거는 과연 아로마틱 구조가 아닌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소위 아는 카본 구조에서 아로마티시티가 깨진 걸까라고 했을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기본적으로 그래파이트나 이런 것들, 뭐 아모포스 카본이나 다이아몬드는 나중에 얘기할 건데 그래파이트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로마티시티가 항상 유지되어 있는 게 정상적이고 Z축으로는 벤더르바이스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플러리는 카본 링이에요. 카본이 이렇게 겹쳐서 링이 된 건데 얘네들은 항상 그 육각형 구조를 안 갖는데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CNT 같은 경우도 한번 말잖아요. CNT 어디지? CNT 사진이 여기. CNT는 한번 돌돌 말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애초부터 꾹이잖아요. 잘 봐요. 이 면이 CNT는 이렇게 말리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구겨져서 이렇게 되잖아요. 구겨져서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축구공처럼 되는데 축구공처럼 되면 얘네들이 퍼펙트하게 육각형 고리가 이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많으냐. 이제 예를 들면 C24, C28, C32, 뭐 C60, C70, 뭐 C 뭐 128 다양한 종류의 플러린, 다양한 종류의 구체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특정 구체에 따라서는 얘네들이 아로마티시티를 유지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은 즉슨 아로마티시티를 유지 안 하는 플러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펙티브하고 그 디로컬라이즈드 일렉트론 네트워킹이 부분적으로 깨져 있기 때문에 전도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플러린 자체는 전극향으로는 웬만하면 쓰지 않는다. 나중에 가서 얘기해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예외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카본의 그 아름다운 육각형 허니콤 구조, 육각형의 허니콤 구조와 1.5 디로컬라이즈 파이 본딩을 매 순간 유지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수많은 플로린 구조가 존재하죠. 왜냐면 결국에 말아버리면 플로린이니까. 결합을 유지하면 플로린이니까. 근데 most common 플로린은 이제 C60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벅미니스터 플로린이라고 해서 가장 유명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플로린이라고 하면 C60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플러린의 그 카테고리는 이제 C60에만서만 국한되지 않지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펜타고널하고 헥사고널. 그러니까 오각형, 여기 오각형이죠. 오각형하고 육각형. 여긴 디로컬라이즈 돼 있을 거예요. 여긴 안 돼 있고. 여기서는 이제 싱글 본드랑 더블 본드가 존재하고 얘네들은 이제 가장 자연적으로 가장 형성이 잘 되는 연력학적으로 그나마 형성이 잘 되는 구조의 플러린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플러린 보시면 얘네들이 생각보다 커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0.7나노예요. 그러면 이전에 공부했을 때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는 Z축의 방향이 in case of graphite Z축의 방향이 0.34가 그랬을 거예요. 맞나? 아무튼 뭐 X랑 Y가 0.13가 그렇고 나노미터죠. 그러면은 지금 생각보다 플러리는 생각보다 큽니다. 생각보다 큰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이쁘장하게 이제 그 구조로 카본들이 뭉쳐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카본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이즈가 커지겠죠. 하지만 그건 다 비교하기 힘들고 기본적으로 가장 커먼한 C60는 이렇게 생겨 먹었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게 그 0.7나노 정도대를 형성한다 해도 얘들이 파이 본딩을 하고 당연히 코밸런트 반딩을 하고 있죠. 하지만 디로컬라이즈드 파이 본딩은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구 형태로 돼 있잖아요. 구 형태로 돼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떻게 분류를 하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플로리는 제로 디멘셔널 머티리얼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 다 미적분 배우셨을 테니까 미적분에서 뭐 벡터 칼큘러스 배우잖아요. 거기서 이제 점, 선, 면, 입체. 점이 의미하는 거는 0,0,0 또는 뭐 1,1,1 XY 축이 다 같을 때 그리고 선은 뭐 0, 1,0 뭐 이런 것들이고 면은 두 가지 값이 존재하는 거죠. 1, 1, 0 입체는 1, 1, 1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이죠. 이거 할게요. 근데 그러면은 누군가는 입체 얘도 이건 네, 벡터에서는 111이죠. 그래서 얘는 그럼 111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진짜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점이랑 입체랑 어떻게 분류하느냐. 근데 기본적으로 x, y, z축이 다 같다라는 전제를 까니까 n 점으로 둬서 제로 디멘션이라고 하고 카본 나노튜브는 선이니까. 물론 선이 아니죠. 여기 위에 z축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선이라 하는 것 같고 면은 이제 얘는 진짜 면이죠. Z축도 물론 카본 아톰이 있기 때문에 Z축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전도성이 존재한다 했을 때 얘는 이제 투 다이렉셔널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안타깝게도 그 또는 다행히도 얘네들은 이제 트runcated 아이소어히드론이라는 특정한 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이제 육각형이랑 이제 오각형이랑 같이 섞여 있는 이러한 구조인데 얘들이 이제 피는 거죠. 축구공을 펴봤더니 얘들이 다 벤진 구조로 이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보이드가 있는 구조로 완벽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런 C6C 같은 경우는 32 faces are two or more types of regular polygons. 그리고 뭐 스퀘어나 트라이앵글의 일부분은 같이 지니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저희들이 소위 생각하는 아로마틱 구조가 아니다. 심지어 아로마틱 구조로 만들더라도
예를 들면 그래핀을 돌돌 말아서 플러린을 만들더라도 어느 정도 파괴를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결합을 부술 정도로 좀 파괴를 시켜서 얘들을 말아야지 잘 안 말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위에서 저희가 데피니션을 봤듯이 5개에서 7개의 아톰의 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아로매틱은 아로매틱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안타이아로매틱, 넌에로매틱은 굉장히 불안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각형이나 칠각형 같은 경우 이제 넌 아로매틱의 습성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전도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Researchers have been able to increase the reactivity of fluorines by attaching active group on their surface. But 얘들은 결과적으로 특히 버크민스터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오각형이나 칠각형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슈퍼 컨덕티비티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파이트나 잠시만요. 네, 다시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기본적으로 넌 에르메틱으로 분류가 되고 넌 에르메틱으로 분류가 되고, 여기 이 특정 부분에 의해서는 여기선 당연히 전도성이 확보가 되겠지만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전도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슈퍼 컨덕티브하지 않는데, 하지만 플로린 중에서도 슈퍼 아로마틱이란다. 그 모든 구조가 육각형의 구조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퀀텀 메커닉스 이제 계산해 보면은 이제 72 플로린이 32 50 72 같은 경우는 이상적으로 이렇게 아로마틱 퍼펙트 넘버를 가지게 되지만, 이제 약간 18부터 14 18 여기서 계속 2씩 늘어나는 거예요. 2씩 늘어나서 22. 왜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2n 플러스 1 2 가로치고 n 플러스 2 룰이라고 하는데, n은 인티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해당 넘버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런 벤진 고리를 갖게 되고 전도성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시만요. 예,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전도성을 가지고 있는 특정 링의 개수가 있고, 그 개수 외에는 이제 전도성을 못 가진다. 그래서 n이 이제 뭐 32, 52, 72, 98, 128 그 외에 존재하면은 얘들이 기본적으로 플로린이 육각형 구조만 포함하는지 아니면은 덜 포함하는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플로린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얘들이 완벽한 쉐입인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디펙트 사이트가 많잖아요. 이제 아로마틱 시티를 유지할 수 없는 그룹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면에 이렇게 굉장히 잘 붙어요. 여기 보이시죠? 오각형 고리 같은데 굉장히 이런 펑셔널 그룹들이 쉽게 잘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플러린에는 굉장히 펑셔널라이제이션이 쉽게 된다. 다른 것들도 쉽게 되겠죠. 하지만 조금 플러린 같은 경우는 좀 예외로서 좀 더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플러린 다이머들은 이런 식으로 표면의 중간에 이런 유기 처리를 해가지고 달 수 있고 붙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얘들을 폴리머, 아예 축구공들을 여러 개 쭉 이어갖고 아예 만들어도 돼요. 그 정도로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하다. 그건 재밌는 친구들이죠. 근데 이렇게 저희들이 여기 이게 중간에 펑셔널 그룹 달면은 여기는 이제 전도성 측면에서
저하가 될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전도성 저하가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얘네들을 all functionalize 하게 되면 뭐 Z축이나 X축이나 Y축 이런 걸로 다 활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약간 플러린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표면에 무언가 잘 붙기 때문에 functional 전도성 접착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붙여요. 왜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유기물 이 한 놈만 여기 붙인다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는 완전 이제 여기에 이제 얼마나 그 CNT가 디펙트한지 모르겠지만 붙는 것도 있고 분명 안 붙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먼저 이제 플러린에 붙이고 여기 딱 붙이게 되면 그리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뭐라 해야 되지? 여기 이렇게 저희들이 접착제 같이 붙일 거 아니에요. 이거 플러린 그 CNT랑 붙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나만 쓰면 얘네들이 여기랑 여기랑 연결 역할을 못 하는데 플러린을 중간에 받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연결고리 역할도 함. 근데 플러린 자체가 그렇게 전도성이 높은 물질, 물론 이거보단 높죠. 위에는 유기물들보다 높겠지만 기본적으로 엄청 뛰어난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아, 아이고, 그, 그, 네네, 음, 네, 아무튼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착제 같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진짜 수만 가지 물질을 붙일 수가 있어요. 수만 가지 물질을 붙일 수가 있는데 수만 가지 물질을 저희들이 붙이고 이제 저희들이 얘들을 펑셔널라이즈 시켜갖고 저희들이 특정 저희들이 원하는 그러한 물질로 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까지는 제가 다 하나하나 짚고 나갈 수는 없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접착제 이게 뭔가 이어주는 용도로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이런 거 같은 경우 얘네들을 폴리머라이제이션 시켜주는 용도일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것들은 아마 표면에 약간 그런 바이오로지컬 어프로치로 많이 쓸 것 같은데 다양한 목적으로 쓰게 되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정 어프로치를. 그래서 이제 플러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디펙티브하기 때문에 얘들 일렉트론 빔 같은 거 쓰면 이렇게 C120 아이소머 이런 이어지는 현상으로 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C10이 더 에너지를 주게 되면 이렇게 약간 튜브 형태로 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카본 물질에 있어서 플러린 자체는 그렇게 강한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신기해요. 신기한 물질인 건 맞는데 이게 막 와 말도 안 된다. 이건 굉장히 효용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 조금 목적에 맞게 유틸성을 잘 확보를 해야 된다. 물질 자체만으로는 전도성을 그렇게 높게 확보할 수 없고 여기에 특정한 처리를 해줘야지 얘들이 강하게 버티지 실제로 플러린 자체만으로는 어, 생각보다 굉장히 디펙티브한 형태다. 그래서 이제 바텀업 신테시스 할 때 이렇게 오각형이랑 육각형이 된 거를 레이저를 쏴가 에너지 줘가지고 돌돌돌 말아요. C60를. 그래서 이제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기준으로 많이 만들고요. 그 폴리머나 바텀업 신테시스로. 근데 바텀업 신테시스로 만들면 편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오각형이랑 육각형 이런 것들을 잘 유틸라이즈 해서 얘들이 재조합을 자기 알아서 잘 해요. 왜냐면 폴리머 자체가 불안정한 애니까. 근데 오히려 반대로 그래파이트에서 또는 그래핀에서 이렇게 말 경우에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생각하면 될까요?
굉장히 돌돌 말리는데 어글리하게 말립니다. 이해 가시나요? 왜냐면은 얘들이 이제 그래파이트나 그래핀에서 이제 말게 되면은 카본 나노튜브들이 되는데 그 와중에 약간 그 떡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파이트들이 떡지면서 얘들이 뭉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물질, 이러한 형태의 그래파이트를 말 수도 있고 이러한 형태의 그래파이트를 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을 저희들이 색종이처럼 이렇게 플러린으로 말려고 하면 얘네들은 이제 튜브 라이크 약간 좀 튜브처럼 생겼겠죠? 튜브 형태로 생겼을 거고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쁘게 나올 겁니다. 좀 스피리컬 스피리컬한 플러린으로 될 겁니다. 스피리컬한 플러린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케이지 디센티 어떻게 보면 비유로 그런 거죠.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을 말다 보면은 얘네들이 물론 CNT로 많이 되겠지만 이렇게 말리더라도 생각보다 이러한 둥구스름하고 위에 약간 갇혀 있는 케이지드 형태로 될 것이다. 약간 이렇게 위에 대가리 약간 붙어 있는 그런 귀여운 형태로 될 것이다. 근데 그래핀으로도 플러린을 만들 수 있어요. 플러린 만들 수 있고 문제되는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CNT 향으로 많이 성장될 가능성이 첫 번째로 높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애초부터 얘들은 다 육각형이다 보니까 육각형을 유지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그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폴리머 바텀업 신테시스가 조금 더 이상형인 합성 방법이다. 에너지적으로 가능하지만 어, 까다롭다. 바텀 네. 어찌됐건 저희가 만들 때 얘들을 C6로 키우냐 아니면 C72로 키우냐 C48로 키우냐 수만 가지 방법론들이 있을 텐데 어, 어찌됐건 사이즈를 균일하게 하려면은 단순히 그래파이트에서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CBD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바텀업 신테시스로 만드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플러리는 뭘까? 전기적 성질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주로 컨덕터는 이렇게 메탈릭한 거는 어, 밴드 갭이 컨덕션 밴드랑 밸런스 밴드랑 이렇게 붙어 있고 반도체성인 거는 아래랑 위랑 붙어 있고 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플러린 자체는 컨덕터 성향도 갖고 있고 인슐레이팅 아예 그냥 오각형 같은 거 아로마티시티도 연결 안 돼 있는 마당에 논 에로매틱인데 얘네들은 인슐레이팅 성질을 갖고 있는 애고 벤지는 그 아로매틱 성질을 갖고 있는 애인데 플러린은 둘 다 갖고 있다. 그러면 뭘까? 얘네들은 그럼 반도체 성질을 갖고 있고 반도체 성질을 도미넌트 갖고 있는 건가? 아니면 컨덕터를 갖고 있는 건가? 인슐레이터인가? 일반적으로 얘들은 세미컨덕터 형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디바이스, 소자를 만들 때 플러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N타입 세미컨덕터, 전자를 잘 전달해주는 반도체 물질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티피컬한 반도체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어, PCBM, ICBA, C60, C70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재료로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들이고 얘네들은 금속으로 적용시키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다. 왜냐면은 물론 그리고 얘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많은 펑셔널 그룹들이 달리기 때문에 이러한 어, 펑셔널 그룹들이 붙어 있고
펑셔널 그룹들에 따라서 전도성, 전자, 안정성, 물질 안정성,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분명 전도성이 제일 높은 게 있는 거고 물질 안정성이 제일 높은 것들이 있을 텐데 왜 그럼 왜 이렇게 조잡하게 만들지? 라는 질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반도체는 도체 같은 경우 전극으로 만드는 거는 전도성 좋으면 땡이에요. 전도성 좋으면은 기본적으로 전극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물론 뭐 금속도 마찬가지긴 전도성 좋으면 최고죠. 근데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만드냐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말하는 소자, 디바이스라는 거는 한 가지 물질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 수만 가지의 물질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물질의 혼용에 의한 화학적 반발력 최소화.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여기서 펑셔널라이제이션을 저희들이 계속하는 거. 기본적으로 이전에 그래파이트 얘기 제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래파이트 케미스트리. 아 뭐야? 잠시만요. 왜 안 보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축으로는 결합을 안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전도성, 전기 전도도 및 결합 이제 기계적 강도의 로스가 심함. 이를 우리가 표면에 이제 화학적으로 펑셔널라이제이션을 해서 이어준다면 강도와 전도성을 일부분 개선시킬 수 있음이라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에 플러린도 마찬가지예요. 플러린 저희들이 이 동글뱅이들 이렇게 붙여놓는다 합시다. 얘네들도 지금 동글뱅이들끼리 벤데르발스 인터랙션 하고 있을 텐데 여기 이렇게 펑셔널 그룹들을 해주면은 여기 뭐 플러린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소자에는 플러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수많은 물질들이랑도 다 인터랙션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전도성은 상대적으로 반도체 플러린 자체는 반도체 향이나 반도체 타겟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이런 펑셔널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용이해서 다양한 기능성 막질로 활용 가능하다. 그래서 플로린 같은 경우는 이 펑셔널 그룹들을 달아주면 당연히 전자 구조가 변형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씩 바뀌어요. 조금씩 전도도나 여기에 뭘 박냐에 따라서 결합이 바뀌니까 영향이 아예 안 갈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밴드갭 같은 것들이 쭉 변하더라.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플로린은 1 일렉트로볼트 내외의 전도성을 지니고 있더라. 그쵸? 그러니까 뭐 1보다 좀 높고 낮을 수 있는데 여기에 뭘 붙이냐 따라서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좀 N타입 특성을 많이 갖게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펑셔널라이제이션을 쉽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방막을 쌓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무엇을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소자를 보면은 즉 겹겹이 쌓여요. 스태킹 구조. 소자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태킹 구조라고 많이 존재하는데 겹겹이 쌓을 때 라미네이티드 컴포지처럼 겹겹이 뭘 쌓을 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예를 들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방막이랑 이놀게닉 HTL이라는 방막이 서로 존재할 때 얘네들이 컨택을 화학 화학적으로 하고 있으면은 훨씬 더 케미줍션 이런 걸 이제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있으면은 막 케미줍션은 막질의 품질이 높고 외부의 충격에 강하고 왜냐면 화학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풀칠처럼 얘네들이 끈끈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그리고 또 뭐가 좋지? 아 그리고 외부의 충격에 강하고 전도도도 피지졸션보다 높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샌드위치를 만들어요. 샌드위치를 만들었는데 이제 레티스 뭐라 하지? 양상추를 빵 위에 올려요. 그러면 잘 안 붙겠죠. 근데 거기에 저희는 마요네즈라는 그 특정 펑셔널 마요네즈라는 그 소스를 바른 상태로 그 뭐냐 그 레티스 그 양상추를 올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훨씬 잘 붙겠죠. 뭐 고기랑도 마찬가지고 뭐 케첩 같은 거 바르고 붙이면 훨씬 잘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예시가 좀 안 좋긴 한데 머릿속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케미졸션은 기본적으로 화학적으로 얘네들을 어 연결을 유도해 가지고 굉장히 잘 붙어 있는 형태로 만드는 걸 케미졸션이라고 하고 그걸 가능할 수 하는 게 이제 이런 플러린의 펑셔널라이제이션들 왜냐면은 그래핀이나 그래파이트는 저희들이 펑셔널라이제이션이 한다 하지만 디펙트의 여기 디펙트 포지션들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래핀 같은 경우에 위쪽에는 굉장히 디펙티브한데 아래쪽에 디펙트 사이트가 없으면은 얘네들은 굉장히 저희들이 뭔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펑셔널라이제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플러리는 어차피 얘는 그렇게 안정하지 않는 애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무언가를 붙이고 유틸라이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방막 테크놀로지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줘요. 카본을 붙이는데 그래파이트도 그렇고 그래핀도 그렇고 CNT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막질과 막질 사이 저희가 이 까만색을 만약에 여기 PT라 적혀 있지만 얘들은 얘 카본이라 예시를 해봅시다. 그럼 위에 리튬 타이타늄 옥사이드 LTO 위에 깔고 그리고 그 아래 어드이전 레이어 이렇게 까는데 얘들이 이렇게 카본을 깐다 쳤을 때 제대로 못 붙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어, 무언가를 전달할 때 전자를 전달하든 열을 전달하든 뭔가 용이하지 않겠죠. 하지만 플러린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이런 것들을 달 수 있다. 그래서 전극으로서는 전도도가 너무 안 나와요. 다만 얘를 반도체로서 사용하기에는 꽤 재밌는 물질이더라. 그래서 이제 표면에 이렇게 금속 같은 것도 툭툭툭툭 이어줘요. 이어져가지고 아예 막 아주 그 재밌는 구조를 만드는 그러한 형상도 만들고요. 실제로 이런 플러린에다가 이렇게 하부막이랑 상부막이랑 같이 이런 어,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막질과 막질을 잘 잡아주면서 반도체 성질, 그러니까 partially 도체, partially conductive한 그런 구조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전극형으로 많이 쓰는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또 왜 얘들이 이제 잘 붙다 보고 이 카본 자체도 사실 몸에 나쁜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저희들이 이제 그래도 유기물보다는 강해요. 일반적인 유기물보다는 카본 플러린이 강한데 그래핀이랑 그래파이트보다 약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네들 표면에 드러그 딜리버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표면에 이렇게 펑셔널 그룹들을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그 약을 이렇게 드러그 딜리버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유체역학이나 뭐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물질 전달. 그러니까 이제 약 같은 거는 이제 타겟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뇌를 치료하려고 뇌에다 약을 투여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피를 통해서 메커니즘이 두 개 있죠. 통해서 뭐 이제 이건 상식이니까 혈관을 통해서 약을 전달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소화를 통해 그냥 먹는 약이 있고 피에 투여하는 약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화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는 방식. 근데 이제 소화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위액 같은 거에 손상을 많이 입다 보니까 혈관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다이렉트 하겠죠.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그 이제 드러그 이제 약을 쏘면은 약이 이제 뇌로 가야 되는 약들이 이제 다른 부위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들이 멀리까지 갈 수 있게끔 이제 전달 역할의 그 매개체가 필요하고 그거를 이제 플러린이 역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린에 펑셔널 그룹 달고 얘들을 약이랑 연결해 가지고 이제 쭈루루루루 이제 가는 거죠. 몸의 타겟에 맞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 막 별의별 거 다 펑셔널라이즈 시키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특정 저희들이 신체에 보낼 부위에 대한 펑셔널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어떤 약을 붙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쓰신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클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러한 펑셔널 그룹들을 기준으로 뉴클릭 애시드를 딜리버하고 이제 포토센서타이저, 이제 튜머 암 치료제로서 이제 표면에 이런 특정 복잡한 아주 물질을 어태칭하게 하고 헐트 딜리버리 심장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Fe 기반의 그 펑셔널 그룹들을 붙여갖고 약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다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붙임으로써 이 물질들이 이제 플러린 자체는 반응에 기여한다기 치료에 기여한다기보단 이 특정 물질을 목적지까지 잘 인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에도 많이 이용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린 같은 경우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카본 물질보다는 살짝 불안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예, 아무튼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다음 시간에 플러린 더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면서 다이아몬드도 같이 얘기할게요. 이게 네. 그리고 혹시나 질문 있으시거나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어, 원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은 제가 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